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꿈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영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영화 자주 보십니까? 고달픈 우리네 삶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 그런가 하면은 영화 한 편이 잘 되면 이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다 잘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이 산업의 원동력이라는 닉네임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준비를 했고요. 또 다른 법안은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영화에도 이제는 뭐 1,000만 관객이 들었다. 이게 그 예전엔 참 귀한 일이었는데 종종 보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이런 영화의 성장 이면에는 영화 종사자들의 애환이 눈물이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계기를 포함해서 입법 취지까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화가 어느새 지금 천만이 넘고 네, 이제 아마 2천만이라는 얘기가 이제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가끔 2천만이 어떻게 우리 극장을 찾을까도 고민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5천만이면 2천만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극장을 간다는 게 네. 어떤 수치로 갈까 이 고민도 사실 하거든요. 뭐 한 번, 두 번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이 영화 산업이 굉장히 그 선진국 눈높이에 와 있고 네. 또 그 눈높이가 만드는 제작 과정은 선진국에 못 간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어떤 이 기술이나 여러 가지 그러나 거기에 그 일어난 스텝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선진국에 못 미치고 아직도 바닥에 허덕이고 그래서 그 안방극장이나 극장에서 좋은 어떤 우리의 그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뭐를 먹고 살 것 같습니까? 사실 자부심을 먹고 살거든요. 네. 내가 어떤 영화를 만들었고, 내가 문화 예술에 어떤 역할을 했고, 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이분들이 내가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분들이. 예. 그 정도로 이 문화 예술에는 자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성이. 네. 특히 그 영화를 만드는 스텝은 더더욱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네. 그렇다면 뭐 그 병원에도 못 가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네. 이 법안을 통해서 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어떤 다른 노동의 대가를 받는 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네. 형평성에는 맞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 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면은 1,800만이 되고 1,000만이 넘으면 거기서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들어가는 만큼 우리 스태프들이 받는 보수나 이런 게 굉장히 적고 또 적다는 건 뭐냐면 노동 시간에 비해서 우리 받는 액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네. 아침에 해 뜨면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대가라는 게 사실은 기존의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영화가 뭐 365일 동안 계속 찍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을 급속도로 찍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직률도 많고 받아가는 액수도 적고 네. 이런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래 기존의 어떤 다른 어떤 노동법에 비해서는 아주 좀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다 좀 충족은 안 되더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토대 위에서 그 영화 제작사나 이런 쪽에서 그 좀 이용을 하고 여기에 만약에 이용을 하지 않으면 네.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좀 받는 이런 조항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근로 시간에 대한 규정도 있을 테고 표준 임금 지침도 그렇죠. 있을 테고 예. 어겼을 때 페널티를 네. 가하는 근데 그런 그거를 부분도 뭐 있고. 법적으로 한다는 게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권고사항을 해놓으면 기준을 정해놓는다. 각 회사가 우리 회사가 이런 스텝을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그 회사가 도태되는 거예요 이제는. 네. 예. 그래서 점점 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사실 청년들 열정 페이 논란이 최근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열정으로 너네들은 열정이 있으니까 돈을 안 받고도 일을 해도 되지 않느냐 식의 그런 태도였는데 우리 영화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고는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현실인지 참 궁금하고요. 그게 사실은 지금 영화를 제작을 하고 싶거나 영화에 와서 뭔가 스텝으로 일하고 싶은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1년에 아마 졸업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 5천 명 정도 쏟아져 나오죠. 아하, 그러나 그렇군요. 그 친구들 젊은 청년들이 다들 그 영혼이 자유로운 친구들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친구들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화 아니면 드라마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지금 종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틈새가 사실은 삐집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죠, 그게. 네. 그리고 또 아름아름 서로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고 또 그 스태프들 보면 뭐 제작사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걸 보면 아주 친분 관계가 있고 맞습니다. 돈으로 따지기는 애매한 아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뭐 형 이거 와서 해줘. 아, 뭐 이거 좀 해줘. 뭐 이런 맞아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문화 예술이 배고프다는 얘기가 다들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한갑잔치 있는데 와서 한번 노래 불러줘. 아 그래 그냥 갈게. 뭐 이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판이 맞습니다. 뭔가 그냥 그 예술은 돈을 꼭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거보다는 그렇게 와서 어떤 우리 문화 예술의 어떤 문화 융성의 어떤 그 예산도 그래서 지금 우리 국정 이번 집회에 한 2% 정도는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은데 네, 연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화 스태프들 대략. 그게 사실 보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중률이 많은 이유가 네. 한 1,000만 원 선 정도라고 지금 이제 뭐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연 예, 소득이 예, 예. 1,000만 원 선. 예.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그렇죠.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그것도 그럴 것이 반 일하고 반은 노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되는 거죠. 365일을 똑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 되지만 어느 영화가 하겠어요. 만약에 6개월 했는데 6개월 끝나고 바로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죠. 다른 영화 프로그램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른 어떤 회사에서 하고. 그래서 1년에 해봐야 한 2개를 한다 하더라도 촬영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거의 뭐 한 3분의 1은 어떻게 보면 놀아야 되는 그렇군요. 예, 그런 것도 이제는 좀 감안을 해서 제작비 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그쵸. 예를 들면 네. 혹시 아니면 런닝 게이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네. 이게 이거 1,000만이 들었는데 네. 아니 잘못해서 100만 못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00만을 못 들고 100만 원 받으러 갈 것이냐. 네. 아니면 1,000만 들고 러닝기를 될 그렇죠. 것이냐. 300만 원을 받을 것이냐. 네. 그럼 열심히 해서 1,000만 넘게 해서 300을 받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네, 예. 네. 이게 그런 좀 자유스러움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현행 제도상에서 이 영화계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준 계약서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규정에 맞게 뭐 일몰과 또 그 뭐 해가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영화가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시간이 10시까지만 우리가 일을 한다. 네. 근데 이게 또 배우 스케줄과 뭐 또 장소 빌린 스케줄과 그렇죠. 호텔 영업 시간을 빌린 그렇죠. 호텔이나 병원은 내가 빌려줄 테니 새벽에 새벽에 찍어라. 와서 찍어라. 그렇죠. 낮에 놀 수는 없고 또 그럼 네. 하다 보니 서로 이게 아. 지켜지기가 애매한 게 있어요. 그 시간은.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는 표준계약서에서 감안을 해서 네. 이런 부분을 됐을 때는 우리가 스태프들한테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 네. 이 부분은 꼭 제작사뿐만이 아니라 배급사 모두 같은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연봉 수준이 낮고 뭐 사대보험 이런 거 되지 않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열악한데 문제는 돈 잘 버는 영화 제작사 같으면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중소 영화 제작사 그야말로 형님 하면서 그야말로 서로 상부상조하던 그런 체제 하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사실 네. 많죠. 영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도 그 좀 그늘 속에서 제작을 하고 아주 영세한 제작비를 가지고 네. 시나리오는 괜찮은데 예. 뭐 이런 그러다 보면 그 학교 졸업생이 동문끼리도 막 만들고 그렇죠. 그래 뭐 1년이나 하다 보니 10년이 됐고 네. 나이는 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쌓입니다 이게. 그래서 네. 그 표준 계약서를 적용을 하려니 아니 내 회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정부나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서도 이런 네. 부분은 그 좀 표준 계약서를 참작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진짜 소위 말해 밖에 그 영화 쪽에 하는 말 때깔이 좋은 영화를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야 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결국 그 빛이 난 게 결국 서울대고 부산 광주 경쟁할 게 아니라 이제는 네.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그렇죠. 저기 저 헐리우드 쪽에서 만든 영화고 어떻게 걔들이 1,000원 내고 우리는 50원 내고 만든 드라마 저 영화가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기업에서 이제는 좀 지원을 하고 그래서 글로벌 경쟁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이런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자산이 사람인데 대한민국은 좀 지원을 이런 어떤 기업에서 많이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결과물만 보면은 다른 영화, 드라마 선진국, 영상 선진국과 비교 손색이 별로 그렇죠. 없는데 네, 네, 네.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네. 눈물 없이는 참 들을 수 없는 그렇죠. 이야기들이 네. 많았다는. 이게 뭐 네. 국제노동재판소가 있다면 아마 저도 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드라마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다들 그 재판소에 다 불려갈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 개정안이 이제 영화 종사자를 위한 이 근로복지법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영비법 개정안의 실효성 또 국회를 통과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5월 중에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 법안이 통과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통과가 되면 아마 영화 시장이나 또 이걸 바라보는 우리 그 투자자나 네. 또 기업들도 아마 조금 생소하게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네.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됐으니 이제는 뭔가 여기 틀에 우리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너도 나도 이제는 그렇게 되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나 배급하는 사람들이 또 뭔가 달라지네.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덜 벌고 네. 우리 스태프한테 돌려주고 네. 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이 영화 시장이 커지고 기름지면 결국 이 좋은 작품이 그럼요. 그러면 네. 뭐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뭐 경쟁 작품들이 우리가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뛰어납니다. 이 정도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스텝에 대한 어떤 이런 형태를 글로벌 시장에서 본다면 네. 우리 좀 반성을 많이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좀 더 배려하고 예. 그들을 좀 북돋워야 준다. 예. 그런 취지로 받아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개정안 내용을 가야 되는데요. 고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예. 일찍 하셨어요. 발의를 2013년 7월에 발의하셨는데 오늘 이 개정안을 소개하시고자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핵심 내용도 더불어서 알려주십시오. 예, 이제 고등교육법 이게 사실 이제 전문대 이 과정이 사실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럼 지금부터 40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그때가 맞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지금과 맞았다. 예, 그럼 2년째. 지금은 사실 21세기에 우리 글로벌 시장에 어떤 또 대학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학문 위주로 하는 학문 연구로 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예. 아주 전문적인 어떤 직업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도의 테크닉을 그렇죠. 필요로 하거나. 예. 그리고 2년만 공부해도 될 직종이 있는 거고 네. 때로는 4년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자부심을 더 갖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큰 어떤 그 전문직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이제 그 4년제 쪽에서 이랬다간 전문대가 다 4년 바뀌는 게 아니냐. 네. 대한민국 우리 교육계가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거든요. 이게 된다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의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이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도 그 이전에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도 내가 대학 졸업 4년제, 2년제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택할 사람이 저는 많다고 보는 거죠. 네. 왜 꼭 가서 대학을 다 다녀야 되나? 그다음에 4년제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또 유학을 갔다 와서 펑펑 노는 사람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허덕이는 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 대학 구조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전문대에서 우수한 학과나 이제 능력을 위주로 하는 쪽은 네. 오히려 그런 어떤 종목에 그런 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을 열어놓고 경쟁을 또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네. 근데, 예. 핵심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2년에서 한 3년 정도의 학제를 가지고 있던 전문대의 뭐 지금도 있죠. 그런 기간을 학교는. 예. 예. 한
4년 최고 4년까지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뭐 나중에는 분야에 따라서 그렇죠. 그럼요. 네네. 예. 이제 제안하신 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일명 전문대 수업 연한 다양화 법안 이렇게 불려지고 네, 예. 있던데요. 물론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 중에 언급하신 것처럼 이러다가 지방 4년제 대학 문 닫는 거 아니냐, 혹은 전문대가 슬금슬금 일반 대학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은근히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있죠. 네. 그게 또 지방화를 이렇게 예. 경색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네. 대학 교육은 좀 경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네.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지금 거의 80% 넘지 않아요? 그럼요. 그 실업자들이 그냥 실업자 만드는 대학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쟁을 할 곳은 이런 지방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우리 글로벌 시장에 있는 대학들이고 청년들이거든요. 네. 그들이 스카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글로벌 시장에. 전문대학 나와서도 능력이 있어서 이게 보면 내가 더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하면 3년, 4년 연하를 가는 거예요. 네네. 그건 뭐냐면 그네들에 대한 자부심을 또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면 네. 우리 밑에 따라오는 우리 후배들이 네. 아, 내가 이런 학벌에 대한 어떤 이런 컴플렉스가 없어지는 거죠. 예, 예. 대한민국처럼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많잖아요. 맞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존재하죠. 이거를 없애는 것 중에 또 사교육도 좀 덜하고 네. 이제 우리가 경쟁할 거는 결국 대학을 누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적성이 얼만큼 맞느냐를 찾게 해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당히 취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개정안 처리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빨리 돼야지 정착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 처리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저는 변화가 계십니까?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어떤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거나 막 이런 부분이 아주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부모님들이 내 아들을 어디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동마동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서서히 만들어지면 정착이 빠른 시일 다가온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이. 네. 전문 교육을 충분히 받고 그 분야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으면 일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연봉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이 출발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조사에 의하면 4년제를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꽤 지금도. 많으시더라고요. 그쪽에는 없어 그게. 네. 그 과가 없어. 근데 전문대는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편입을 해서 다시 해서 그 친구가 다시 수업 다양화를 공부하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많고 유럽은 아주 그게 거의 습관처럼 돼 있고 네네. 우리도 이제는 선진 교육으로 가려면 이런 어떤 문을 완전히 좀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평소 이 문화를 통한 해외 교류라든가 청년의 해외 취업이라든가 이 해외의 눈을 일찌감치 돌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동 순방 다녀오셨다면서요. 간담회도 하셨고 이 중동 순방 간담회 어떤 성과를 거두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중동 대통령 특별 수행을 참 운 좋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현장에서 답이 있듯이 현장에서 느낀 것이 결국은 우리의 한류에 대한 이런 한류로 시작해서 한류로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제가 느낀 거는 한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쪽의 산업과 한류와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었고 그렇게 하려면 한류와 산업을 연계시키는 소위 말해서 기획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한류만 보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전파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의료, IT, 자동차 여러 가지가 우리 여기서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조합을 하고 하는 이런 소위 프로듀서 이런 어떤 기획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갔다 와서 저희가 어떤 중동 관련된 그 학과 교수님, 학생들 또 우리 주무부서 그다음에 그쪽 나라에 있는 4개 나라의 사우디 아라비아, 에미리트, 카타르 그쪽에 이제 영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중동을 많이 몰라요. 옛날에 중동하면 사막에 우리 근로자들 일만 생각하지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로자들이 거가 일하기는 우리 임금이 너무 그 차이가 납니다. 거기 인근에 있는 인도나 파키스탄 쪽에서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고급스러운 자동차, IT, 의료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가 많이 좀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학교에 알려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사람이 거기에 열심히 언제든 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지역 현안 하나 여쭤볼까요? 지금 네. 사실 그 지역구를 갖고 계시진 네, 않지만 네. 열심히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지금 지역구 이제 구리시 네.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예. 이제 현역 국회의원으로 가 있죠. 네. 가서 그 구리가 작습니다. 아담하고 네. 거기에 동구릉이라는 유네스코 등재된 곳도 있고 네. 또 아차산과 또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엄청 먼 거리가 아닙니다. 네. 구리가. 그리고 또 네. 한강 마지막 남은 그 넓은 터가 네. 남아 있어요. 그 토평 벌이. 네. 예, 이것도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 그 케이팝 공연장이나 또 멋있는 그 좀 호텔, 네. 그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비 샌즈 같은 이런 걸 짓고 굴이에요. 예, 네. 그런 짓고도 남을 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조문화센터를 하나 건립을 거다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야 잠실에서 왔다 갔다 15분밖에 안 걸리고 네. 먼 거리 같이 느끼지만 아주 가깝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구리를 잘 닦으면 구리가 금이 되게끔 지금 잘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그 문화 공간이 네. 자리 잡는 네. 그런 창조문화센터를 네. 구리 시민과 함께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아유, 만들고 하실 일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로운 입법 계획 혹시 있으실까요? 워낙 바쁘셔서 지금. 네, 뭐 네.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면. 그 우리 배우들, 네. 또 대중문화 배우, 네. 그다음에 가수 이런 어떤 대중문화인들의 초상권 문제, 아. 이런 문제를 좀 그 너무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좀 초상권을 지키는 이런 법안, 네. 이런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다 지적 재산인데 그걸 그렇죠. 아무나 어떤 기업이나 상품에서 아무나 써 버리고 하는 이제 경우가 요즘 뭐 TV나 뭐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네, 네. 좀 법적으로 네. 제도화 시켜서 좀 보호하는 이런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열심히 뛰고 계신데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네.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법 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